안녕하세요. 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오늘은 연계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계무역을 다른 말로 구상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할 때 이러한 용어를 들어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 연계무역이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뭐 국제무역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칠 때 이 연계무역에 대한 이 단어를 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연계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무역 그 관리 규정에 보면 연계무역을 규정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상대국으로 물건을 팔면 우리나라의 물건을 구입해준 상대국의 물건을 우리나라가 대응해서 구매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바로 연계무역 혹은 이 구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조건이 A국으로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출하는 조건이 A국의 물건을 구입해 주겠다. A국의 물건을 대응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 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과 수입이 서로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연계무역을 링크 트레이드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계무역은 수출을 우리가 물건을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거 외국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조건이 판매하는 물건의 금액만큼 일정 기간 이내에 그 국가의 물건을 대응해서 구매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계무역이라는 거래가요. 자, 그러면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의 그 구상무역이, 즉 연계무역은 보통 동남아 국가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은 90년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가 함께 겪었던 외환 위기라는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공산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산품을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원자재 난을 이제 그 극복을 못해서 수출로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하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수출을 하려고 하는 국가가 있을 겁니다. 서로 둘이 만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국가가 서로 만나서 구상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80년대라든지 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동남아 국가와 이 구상무역을, 즉 연계무역을 많이 이렇게 그 진행을 했다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산품을 수출해서 그 90년대 외환위기라는 경제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 제조업 기반이 부실한 동남아 국가는 우리나라의 공산품이 필요할 겁니다.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화학 비료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공산품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그 동남아 국가는 남아도는 재화가 뭐냐?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천년 자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에 많이 남아돌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로 이러한 천년 자원이라든지 농산품을 수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외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나라로 원자재나 농산품을 수출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에서 남아도는 잉여의 재화를 상대국은 그 재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로 수출한 공산품이 어떤 거냐? 철강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제품 중에 냉열 강판이라고 있죠. 이거를 동남아 국가 중에 여기 보시면 그 필리핀으로 냉열 강판을 수출해서 필리핀에 남아도는 바나나를 우리가 대형에서 구매를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 수출을 냉열 강판을 하는데 그 수출한 금액의 어떤 일정한 비율만큼 혹은 그 금액만큼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라든지 필리핀에 잉여 남아도는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일정 기간 이내에. 혹은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것도 수출을 하고요. 발전 설비도 수출을 합니다.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국가는 어떤 그 전기가 이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발전 설비.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설비를 우리가 수출을 하고 그 설비에서 생산한 물건을 우리가 대형에서 구매를 해주는 이러한 형태도 이제 구상무역 혹은 연계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화학 비료도 수출을 했습니다. 뭐 섬유 기계라든지 뭐 공작 기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남아 국가로 수출을 한 거고, 이 동남아 국가는 우리나라로 어떠한 물건을 수출했느냐, 즉 우리가 동남아 국가로 물건을 수출하는 대신에 동남아 국가는 어떤 물건을 우리나라로 판매를 하느냐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천연 자원입니다.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구리, 원목, 천연 고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 수출했습니다. 당연히 공산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원자재 난을 해결을 하고 지속적으로 공산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이제 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은 자국에서 남아도는 재화를 수출하고 부족한 재화를 상대로부터 수입을 하는 윈윈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국가와 이제 연계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 구매 같은 경우에 이제 연계 무역의 어떤 형태죠. 수출과 수입이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대형 구매. 대형 구매가 진행이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대형 구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네들 물건을 사주면은 반드시 대형 구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국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공공 조달 사업 같은 경우에 해외의 기업이 이렇게 입찰을 하거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만큼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인도네시아 물건을 대형에서 구매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연계 무역의 어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와의 어떤 무역에서 흑자를 계속 본다면 당연히 어떤 동남아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죠. 그죠? 무역 마찰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상 무역을 모든 어떤 그 교역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퍼센테이지만큼
뭐 구상무역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수출한 만큼 일정 금액을 수출한 만큼 동남아 국가에서 물건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제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해결이 적자 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무역 마찰을 뭐 사전에 뭐 방지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연계 무역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바로 물물 교환입니다. 근데 이 물물 교환이라는 거는 물건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대가로 상대가 가진 물건을 받아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응 구매라는 것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내에 대응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 구매라는 것은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그리고 대응 구매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물물 교환은 물건을 주고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아옵니다. 바로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은 물건 주고 물건 받아 바로 받아오고 이게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물 교환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보통 물물 교환은 돈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국제 통화 결제 수단인 외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물물 교환의 어떤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외환 위기가 닥쳤던 90년대에 동남아 국가 중에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생산이 되는 뭐 시멘트라든지 뭐 맥주 이런 거를 호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호주산 소고기를 받아옵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국에서 남아도는 쌀이라든지 옥수수를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산 저가 그 전기 제품을 받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이건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초반에 저도 모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뭐 수출이든 수입이든 관세 사무실에다가 신고를 요청하면 수출을 왜 하는지, 수입을 왜 하는지 이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을 하는 사유, 수입을 하는 사유에 따라서 거래 구분이라는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관세 법령 정보 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에 편의 기능이라고 있죠. 검색란 밑에 보시면은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편의 기능을 클릭을 하시고 통계 부호명에 거래 구분이라고 치시면 수입 거래 구분 코드, 수출 거래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거래 구분의 32번이 바로 연계무역, 뭐 구상무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러한 코드를 쓸 일은 실제 업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코드로 쓰죠. 일반 형태의 수출은 11번 뭐 이런 형태. 그죠? 아무튼 오늘은 우리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 나와 있는 이 연계무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례가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